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한 경기가 좀 아쉽게 됐는데, 음, 뭐 어느 버만 묶어간 거는 이제 북아일랜드가 전반에 1대1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엔 언더로 끝났고, 우루과이는 당연히 아르헨티나의 이제 결장 부분들을 확인했을 때 이제 질 거라 생각은 못 했는데 지면서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어, 월드컵 예선은 평소 리그와는 다르게 예, 무리해서 뭐 많은 조합을 가거나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이나 뭐 내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조합을 좀 적게 가거나 폴더 수를 늘려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생각했던 것보다 생각대로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어, 뭐 승무패 경기도 있긴 해요. 내일 경기 포함해서. 오늘 경기에 승무패에 포함된 경기는 사실 몰도바하고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이제 나머지 12경기가 내일 경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이션스. 그래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분석까지 오늘 대충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승무패를 그 2월된 승무패 경기를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내일 경기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말고 낮에 일단은 그 J리그 2인가요? 그거 있고 오전에 이제 미축 MLS가 있고 그리고 새벽에 일단 네이션스까지 있는데 내일 미축을 오늘 저녁에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보고 이제 공지에 남겨드린다고 했는데 내일 오전에 하고 낮에 하고 이러기에는 좀 뭔가 좀 애매해서 내일 또 일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 아예 한꺼번에 내일 뭐 오전 미축이랑 낮 경기 J리그를 동시에 오늘 저녁에 할 수도 있다. 뭐 참고하시고 뭐 네이션스는 내일 뭐 일정이 없으면 상황 봐서 뭐이 시간대에 하든가 아니면 뭐 저녁쯤에 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해서 오늘 일단은 광주 포항은 건너뛰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간단히 얘기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포항이 순위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지금 거의 꼴찌 같은데. 잠깐만요. 꼴찌네 12위. 2무 2패. 근데 사실 광주가 아직 패가 없긴 하지만 1승 3무라 여기도 무가 좀 많은 편이죠. 해서 지금 국대 차출에 뭐 청대 차출에 뭐 몇 명이 차출이 있고 광주 그리고 포항도 수비나 뭐 미드필더에 차출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까지 하면은 둘 다 온전치는 않아요. 그리고 광주는 아시다시피 그때 극적으로 빗셀 고베를 잡고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흐름은 김천상무전까지 비겨서 흐름 자체는 광주가 좋습니다. 그리고 홈이기도 하고. 그래서 포항이 최근에 이제 뭐 두 경기 연속 비기고 있긴 하지만 일정 부분도 둘 다 똑같고 해서 승패로 본다면은 이거는 광주 승부 사이드 봐야죠. 이거는. 근데 가진 않을 겁니다. 왜냐? 이거 갈 만한 경기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다른 그 뭐 야구나 이런 걸 안 가기 때문에 배낭도 광주로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간단히 광주 승무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지진 않을 거다. 포항의 승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4시 반 마감이거든요. 뭐 상성은 포항이 좀 더 좋긴 한데 최근엔 거의 반반이라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실 분들만 참고하시고 자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갈 텐데 일단은 룩셈 먼저 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룩셈이 친선 경기입니다. 오늘 유일하게. 나머지는 다 이제 월드컵 예선이기 때문에 6경기. 오늘 7경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하고 나중에 내일,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마감되는 미축도 있어서 아마 오늘 저녁에 하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합니다. 그리고 뭐 낮 경기는 뭐 내일 뭐 일정이 없으면 낮에 해도 되는 거니까 오전 중으로. 자, 일단 룩셈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룩셈 먼저 가면은 일단 이 순위가 92위하고 27인가 그렇더라고요. 이게 순위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피파 랭킹. 그리고 이거는 친선전이기 때문에 그 다음 경기가 몰타하고의 네이션스 경기가 있거든요. 룩셈부르크.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경기도 친선전입니다. 그래서 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네이션스에서 아시겠지만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물론 상대적이긴 하지만 아제르바이잔 6대0으로 잡고 뭐 슬로바키아 원정도 비겼고 해서 5승 1무였습니다. 5승 1무 6경기. 그전에도 스웨덴이 홈에서는 나름 좀 했는데 원정이 살짝 불안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룩셈부르크가 이제 최근에 성적도 안 좋고 얘는 네이션스에서 지금 3무 3패를 했거든요. 1승을 못했습니다. 상대가 뭐 불가리아, 벨라루스 이런데 뭐 피파 랭킹 차이도 워낙 나고 전력 차도 나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친선전이라 하더라도 룩셈부르크가 이기는 그림은 안 보입니다. 뭐 스웨덴도 보면은 부상이 있긴 해요. 왜냐면 스웨덴에서 이제 작년인가 뭐 재작년인가 아무튼 그 유럽에서 골 가장 많이 넣은 요케레스가 부상으로 떠 있거든요. 그렇지만 뭐 그 외에도 이제 부상들이 몇 명 있긴 합니다. 뭐 라르손 그리고 몇 명 더. 뭐 베리발도 지금 질병 표시로 되어 있긴 한데 뭐 이삭도 있고 엘랑가에 뭐 요케레스가 빠지더라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자원들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무난하게 스웨덴 승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리 룩셈부르크 홈이라도. 그리고 예전에 월드컵 예선에서 뭐 홈에서 0대1로 지긴 했는데 원정 가서는 8실점이나 했거든요. 그나마 홈에서 지더라도 이제 대량 실점은 안 할 수 있다. 요 정도지 뭐 변수를 만들어서 이길 거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덴마크가 스웨덴이 그 전에도 이제 덴마크 원정이나 포르투갈 원정에서도 친선전에서도 골을 넣었어요. 지긴 했지만 뭐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아무리 친선전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스웨덴이 뭐 다음 경기 뭐 네이션스나 뭐 컵 대회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다음 경기도 친선전입니다. 그래서 뭐 친선전이라 해서 힘을 뺄 필요가 없다. 어차피 남은 경기도 친선전이기 때문에 해서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승. 마엔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긴 하거든요. 1.99라서. 근데 원정이기도 하고 뭔가 그래도 룩셈부르크가 홈에서는 예전에 슬로바키아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뭐 벨라루스, 뭐 불가리아, 뭐 북아일랜드 물론 북아일랜드하고 비교할 정도는 아닌데 이게 살짝 좀 고민이 되네요. 네, 득점력으로 보겠습니다. 최근에 한 골 넣은 경기가 없어요. 스웨덴이. 네이션스에서 보면 최소 2골 기본 3골이 더 많았기 때문에 마엔을 좀 더 보겠습니다. 마엔승까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월드컵 예선으로 돌아와서 리히텐슈타인하고 북마케도니아. 자, 리히텐슈타인이 산마리노보다는 피파 랭킹이 조금 더 높긴 하거든요. 근데도 204위입니다. 200이 밖으로 넘어가고 북마케도니아하고 비교했을 때 순위 차이가 많이 나죠. 67위. 그리고 두 팀이 붙은 적이 좀 많아요. 상대 전적이 많은데 8승 1무입니다. 북마케도니아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무승부조차 거의 없다. 최근에 21년도에도 리히텐슈타인이 홈에서 이제 4골이나 내줬고 북마케도니아한테 비긴 거는 20년도 더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도 북마케도니아한테 밀리고 여러모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게 월드컵 예선 첫 경기다. 이제 어제부터 이제 한 경기씩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북마케도니아가 이제 부상이 뭐 리텐슈타인보다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약간 손해라는 점. 음. 그리고 리텐슈타인이 최근에 어쨌든 근데 얘네 거의 골을 못 넣거든요. 예전에 한번 보스니아 원정에서 넣었던 적이 있는데 그거 말고 최근에는 친선전에 라트비아 물론 지브롤터전 두 골이 가장 많은 골이긴 해요. 근데 최근에 뭐 대만전, 중국, 홍콩 거기랑 산마리노한테도 이제 1대3으로 진 거면 아까 산마리노가 순위가 더 안 좋다 했죠. 210인가 그럴 텐데 말 다 했죠. 이거는 상성도 그렇고 북마케도니아를 잡을 수가 없다. 그때 선제골 넣긴 했지만 북마케도니아가 최근에 뭐 못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최근 얘네도 네이션스에서 무패거든요. 5승 1무인데 5연승 중입니다. 5연승을 했기 때문에 그 5연승 할 때 단 한 골도 먹지 않았어요. 아르메니아 원정, 라트비아 원정, 홈에서 페로제도 전체적으로 한 골 정도는 먹힐 수 있는데 무실점으로 막았다는 점. 그리고 물론 강팀한테는 약하긴 해요. 북마케도니아가. 근데 최근에 홈에서 뭐 잉글랜드한테도 비긴 적도 있고 23년도에. 그러니까 국가대표 경기들이 워낙 이제 많이 하지는 않잖아요. 연 단위로 이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23년도라고 해서 막 너무 멀다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리그랑은 달라서. 리그로 23년 치면 너무 오래전인데 국가대표 경기는 그렇게 막 오래됐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북마케도니아의 흐름도 그렇고 상대 전적도 그렇고 여러모로 북마케도니아를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배당 싸움이거든요. 배당도 1.06밖에 안 돼서 일단 북마케도니아 승은 봅니다. 1마인 봐요. 1마인. 리텐슈타인이 산마리노한테도 3실점 할 정도면은 1마인 봐야 되는데 2마인을 볼 수 있느냐? 리텐이 예전에 홈에서 이제 보스니아나 포르투갈한테 두 골밖에 안 내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북마케도니아가 홈이면 모르겠는데 원정이라는 점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뭐 아르메니아나 라트비아 상대로 2대0, 3대0으로 이기긴 했는데 3골 넣은 적이 거의 드물긴 해요. 북마케도니아가. 그래서 1마에는 가능성이 높은데 뭔가 2마엔을 가자니 조금 살짝 애매하다. 어제도 보면 폴란드도 결국엔 한 골차밖에 안 됐고 1대0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민된다는 부분입니다. 해서 일단 1마인까지만 보자. 배당이 근데 너무 메리트가 없죠. 그래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2.5거든요. 언오버가. 근데 리티엔이 골을 넣어줘야 이제 오버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엔 못 넣으면은 언오버도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북마케도니아가 3득을 하지 못한다는 물론 예전에 아르메니아전 도 홈에선가 3득을 한 적이 있는데 북마케도니아도 득점력이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버보다는 차라리 배당 측면으로 갈 거면 언더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승과 1마인을 보는 입장에서는 언더 가기도 좀 빡세요. 왜냐면 1마인 보는 입장에서는 골이 더 많이 나기를 원하니까 차라리 언더도 2배가 넘고 2마인도 2배가 넘으면은 둘 다 똑같이 응원할 순 없잖아요. 언더를 응원하는 입장이면 북마케도니아도 골을 안 넣길 응원해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좋은 거니까. 근데 초반에 뭐 한 골, 두 골 넣으면은 3골 넣을 수도 있어서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승하고 1마인 보는 입장에서는 언더 가기가 좀 빡세다. 그래서 차라리 조금 힘들겠지만 2마인을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상당히 좀 빡세네 이 부분이. 라트비아전 3골을 넣은 적이 있어서 작년 10월에
그리고 리히텐슈타인이 루마니아 원정 가서 0대0으로 비긴 적도 있고, 은근히 포르투갈이나 그런 것도 신경을 안, 예전에 슬로바키아전도 한 골밖에 안 줘서 이거 좀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이거 배당이 너무 안 나와요. 북마케도니아 승 1마엔. 언더로 가겠습니다. 언더. 어제도 언더 예측은 맞았는데 오버에서 틀리는 바람에 배당이 너무 안 나온다. 그렇다고 뭐 리히텐 3.5 프레임 가기에는 그것도 좀 애매해요. 배당이 너무 적어서. 왜냐면 너무 확실하다. 리히텐이 뭐 지더라도 4골까지는 안 줄 거다 해서 3.5 갔는데 어차피 배당이 적으니까 금액이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4대0 됐어. 그러면은 뭐 금액을 높인 상황이다 보니까 현타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근 산마리노한테 3실점도 했기 때문에 그건 좀 불안하다. 예전에 페로제도한테도 4대0으로 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대비 저거 3.5 프렌이 막 1.5 이상 배당이 높았으면 모르겠지만 애시당초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북마케도니아 일반승이 1.1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언더만 보겠다. 이번 A매치, 뭐 월드컵 예선, 친선, 네이션스 다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폴더를 좀 늘리거나 고배당 위주로 가는 게 좋다. 괜히 낮은 배당 갔다가 털리면은 속이 쓰리기 때문에 다음 주에 리그에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공개는 몬테네그로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자, 몬테네그로하고 지브롤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브롤터도 순위가 만만치 않거든요. 낫기로 196인데 거의 200위에 가깝고, 몬테네그로는 두 번 다 붙어서 두 번 다 이겼습니다. 다 다득점으로 4대1, 0대3, 3대0. 그래서 홈이기도 하고 순위도 아까 북마케도니아랑 얼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몬테네그로 같은 경우에는 홈이기 때문에 이길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근데 여기도 다 첫 경기인데 일단은 부상이 한 명 떠있긴 한데 지브롤터는 그에 비해 부상이 더 많습니다. 수비 미드필더에도 한 2명 있고, 그래서 결장 부분도 몬테네그로가 좋고 여러모로 다 좋다. 그리고 최근에 튀르키예 상대로 3대1로 이겼습니다. 이게 네이션스에서 전패하다가 처음으로 이긴 건데 무승부도 없었거든요. 어쨌든 연패 흐름도 끊었었고 작년 11월이긴 하지만, 그리고 홈에서의 몬테네그로는 그나마 좀 괜찮다. 예전에 리투아니아, 뭐 친선전 레바논, 유로 불가리아 뭐 등등, 그리고 헝가리랑 비긴 적도 있고, 뭐 최근에야 이제 뭐 좀 빡세긴 한데 웨일즈한테 한 골, 그리고 마지막 홈 경기를 튀르키예를 3대1로 잡았기 때문에 지브롤터의 이제 순위, 물론 최근에 지브롤터가 조금 잘하긴 해요. 생각보다 뭐 웨일즈하고 비긴다든가 친선전에서 안도라 잡고, 그러니까 지금 최근 얘네가 7경기 무패거든요. 2승 5무. 근데 그 중에 강팀이라 생각할 만한 팀은 웨일즈밖에 없습니다. 0대0으로 비겼던 안도라, 리히텐슈타인, 뭐 산마리노, 아까 뭐 다 순위가 낮기 때문에 몰도바까지. 그래서 산마리노, 리히텐슈타인을 2번씩 붙었고, 몰도바, 안도라, 웨일즈 한 번씩. 그래서 어쨌든 지브롤터가 뭐 물론 잘한 것도 있죠. 패배를 안 했다는 게. 근데 뭐 상대적인 것도 있습니다. 지금 상대하는 몬테네그로보다 나은 팀은 뭐 웨일즈 정도밖에. 그리고 그때 지브롤터가 이제 2승 5무로 무패를 했던 건 대부분 홈이었습니다. 홈. 원정이 2경기밖에 없었는데 그게 산마리노하고 리히텐슈타인이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일로 보나 절로 보나 이거 몬테네그로 승 볼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긴 배당이 아까 스웨덴보다 더 낮거든요. 2마인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 큰 의미가 없다. 최근에 뭐 튀르키예전 3골 넣고 예전에 뭐 레바논전 3골. 하지만 몬테네그로도 골이 많은 팀이 아니거든요. 몬테네그로 이제 아시다시피 그 지금 인천에서 뛰고 있는 무고사도 있긴 한데 많은 골을 이기긴 이길 것 같은데 많은 골을 넣을 거라 생각을 못해서 이마인을 가기가 좀 빡세요. 그래서 차라리 언업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혹여라도 이마에 넘어서 뭐 3대 0 되면 일단 지브롤터는 골을 넣을 확률이 적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몬테네그로가 3득 이상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저는 몬테네그로의 이마헨보다는 이마헨을 넘고 3골을 넣더라도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3.5 기준이기 때문에 언더를 봅니다. 언더. 그러다 2대 0으로 끝나면서 핸디무 뜰 수도 있어서, 왜냐면 지브롤터가 최근에 뭐 웨일즈하고 비겼던 것도 있고 원정에서 생각보다 골을 그렇게 많이 막 줬던 적이 많이 없거든요. 막 7대 0, 8대 0으로 줄 것 같은데 아일랜드도 3골, 그리고 뭐 예전에 네덜란드도 3골, 물론 프랑스한테 14골 준 적도 있긴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모든 경기에 막 말도 안 되는 점수를 준 게 아니라서, 그리고 요새 흐름도 좋고 해서 좀 요렇게 보도록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배당 쪽으로 봐야 돼요. 어제도 폴란드 마인을 봤다가 이제 좀 빡셌었는데, 확실히 잉글랜드도 겨우 마인을 한 거 보면은 배당 낮은 쪽 북마케도니아 이런 거 당연히 이길 확률 높죠. 근데 배당 대비 메리트 있느냐라고 저희 접근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몰도바하고 노르웨이. 자, 여기도 순위 차이가 꽤 나는데 일단은 몰도바 같은 경우 지금 150이 그 정도 라인에 되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어디 갔냐? 잠깐만요. 몰도바가 151이네. 그리고 노르웨이가 43인데 일단 두 팀의 전적이 조금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4승 1무로 아직 진 적이 없어요. 근데 전적들이 10년 이상 된 전적이고, 일단 뭐 전체적인 뭐 네임밸류로 보나 노르웨이가 질 상황은 아주 희박하죠. 근데 배당은 몰도바 쪽으로 빠지고 있긴 합니다. 이게 결장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몰도바도 한 2명 정도 부상 의심되는 선수가 있는데, 노르웨이는 라르센 말고는 없어요. 뭐 홀란드도 부상이 아니고, 뭐 솔로로스, 웨데가르드, 이거 원정으로 빠지면 빠져야 될 텐데 홈으로 빠질 정도는 아니라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노르웨이가 물론 이제 가끔씩 뭐 예전에 카자흐스탄 뭐 그때 비겼던 경기나 있긴 하지만 뭐 홈에 비해 원정이 조금 아쉽고, 근데 최근 슬로베니아도 4대1로 이겼고 원정 가서, 그리고 확실히 골게터들이 있다 보니까 몰도바에 비해서는 뭐 골을 넣을 확률이 더 크죠. 몰도바가 아무리 최근에 좀 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몰도바가 은근히 좀 빡세요. 그 유럽 팀들이 상대하기엔. 예전에 폴란드도 2대 0으로 이기다 유로에서 이제 3대 2로 역전 당했고, 후반 막판에 3골 몰아 넣어서 체코하고 비겼던 전적, 뭐 알바니아, 그리고 뭐 최근에 강팀들은 아닙니다만은 몰타전 빼고는 다 이제 어쨌든 홈에서는 또 산마리노 안도라 다 잡았고, 원정 몰타만 졌지 지브롤터까지. 최근에 패배가 많이 없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폴란드 원정 가서도 비겼고, 그리고 얘네는 친선전 오스트리아 원정 가서도 비겼던 몰도바라서. 그런데 이거는 친선전이 아닙니다. 월드컵 예선이기 때문에 아무리 몰도바가 흐름이 좋고 하더라도 상대했던 팀들이 다 약체들이다. 그리고 노르웨이 공격진 보면은 좀 빡셉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노르웨이 승, 아무리 몰도바 흐름이 좋아도 뭐 예전에 오스트리아 원정, 뭐 폴란드 원정, 아니면 홈에서 폴란드 잡고 체코랑 비겼어도 최근 노르웨이가 득점력이 저조했으면 가기 좀 빡셌을 거예요. 근데 오스트리아 원정 한 골 빼고는 홈에서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다 2골, 3골, 뭐 슬로베니아 원정 4골, 카자흐스탄 5골까지 5개 티라면은 카자흐스탄 원정에서 비겼던 점. 근데 그때는 아마 그 미드필더의 그 부재가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그때 웨데가르드도 아마 결장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홀란드가 그때 있었나? 아마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몰도바 정도는 가볍게 이겨줘야 되죠. 해서 노르웨이 승.
그리고 1마인까지 보겠습니다. 2마인은 좀 빡셀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뭐 불가능한 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노르웨이 승에 1마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축이 중간에 있긴 한데 미축은 따로 좀 하도록 할게요. 뭐 신시내티 경기가 있지만, 제가 지금 분석하는 와중에 리텐 언더가 빠지고 스웨덴 승도 배당이 빠졌거든요. 아마 이제 더 빠질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일단 중립에서 열립니다. 중립. 어디서 열리냐? 헝가리입니다. 헝가리에서 열리고, 이 피파 랭킹은 이스라엘이 좀 더 높아요. 에스토니아는 100위권 바뀌고 이스라엘은 몬테네그로랑 비슷합니다. 순위가. 그 점 참고하시고, 어쨌든 중립에서 열린다. 그래서 중립 경기인 점, 그걸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럼 일단 지금 보자면 둘이 전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 전에. 그때 이스라엘이 다 잡았거든요. 에스토니아를. 그리고 지금 결장자를 좀 한번 보면, 일단 이스라엘은 공격에 뭐 개인 사유 부상, 수비 쪽에 부상도 있고, 에스토니아는 딱히 부상이 잡힌 게 없긴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최근에 어디 이겼냐? 벨기에 이겼죠. 그리고 프랑스 원정도 비겼죠. 그래서 뭐 승률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강팀 상대로 골도 매번 넣었고, 프랑스전 빼고는 전부 다 골을 넣었어요. 뭐 이탈리아 4실점 할 때, 프랑스 4실점, 뭐 벨기에 그때 원정 가서도 3실점 할 때도 골을 넣었기 때문에 꾸준하게 골은 넣는다. 그리고 중립 경기에서 특히 이스라엘이 그때 벨기에전도 중립 경기에서 다 잡았고 골을 넣었고, 뭐 벨라루스도 4대0으로 때려잡고 그때 친선전에서 이스라엘이 유독 그 중립 경기나 이런 데 보면은 골이 잘 넣고, 예전에 스위스하고 유로에서 비겼던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에스토니아 정도면은 본인들보다 이제 순위도 더 바뀌고 최근에 뭐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얘네 최근에 보면 득점력이 너무 저조해요. 슬로바키아전,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스웨덴까지 3경기 무득점. 전체적으로 뭐 원정 득점력이 좋지 않지만 이게 뭐 중립이긴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하면 이스라엘이 이길 확률이 높죠. 다만 이스라엘도 많은 득점을 하지 못하고 에스토니아도 득점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에스토니아가 이제 뭐 스웨덴하고의 친선전이라든가 아니면 아제르바이잔하고 비겼던 적, 그리고 리투아니아 최근에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슬로바키아전도 한 골밖에 안 내줬던 점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이스라엘 승은 사실 중립에서 열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배당 대비 메리트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언오버로 접근해야 된다. 둘 다 골을 많이 안 넣을 것 같다. 이스라엘이 넣어도 한 골, 뭐 에스토니아가 잘해서 뭐 비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이 많이 넣어도 2골 해서 언더로 접근합니다. 이 경기도 중립이기 때문에 배당 대비 메리트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체코 페로제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체코 42위 정도 되는데 페로제도가 137위, 에스토니아보다 순위가 더 안 좋죠. 그리고 이게 뭐 친선전도 아니고, 체코가 또 결장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패트릭 시크나 뭐 몇몇 선수들이 부상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거의 풀로 나오기 때문에 페로제도 입장에서는 좀 빡세요. 자기들도 결장이 없긴 하지만. 일단 페로제도 상대로 3번에서 3번 다 이겼습니다. 최근 홈에서 1대0으로 이기긴 했는데, 지금 체코가 홈에서 우크라이나 잡고 알바니아, 조지아까지 잡았기 때문에 3연승. 그리고 원정이나 중립 경기는 또 비겨서 최근 5경기 무패, 3승 2무. 그래서 조지아한테 최근에 4골 내줘서 진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홈에서도 성적 보면은 나름 좋았어요. 그래서 이 경기도 웬만하면은 체코 쪽 봐야 됩니다. 페로제도가 아무리
뭐 최근에 실점이 좀 적어요. 뭐 북마케도니아 1실점 아니면 라트비아 본인들이 이겨도 한 골. 근데 예전에 뭐 노르웨이라든가 오늘 붙는 이제 체코 유로 그때 경기에서도 한 골밖에 안 주긴 했거든요. 토마스 수체간테. 그때도 아마 PK로 졌던 것 같은데 슈팅이 29대 3이었습니다. 사실 운이 좋았던 거죠. 페로제도 입장에서는. 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요거는 체코가 골을 넣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체코 승. 근데 배당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1마인부터 가야 된다 요거는. 그래서 1마인부터 가고 저는 3.5마인까지 있는데 그래 예전에 그래도 1대0으로 졌던 전적도 있고 페로제도가 은근히 생각보다 골을 많이 안 줘요. 덴마크한테도 2골, 노르웨이한테도 2골, 폴란드한테도 2골. 은근히 막 4대0, 5대0으로 졌던 경기는 거의 없거든요. 이러면은 만약에 페로제도가 뭐 골은 못 넣는다 치더라도 언어보로 치면 차라리 언더로 접근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일단은 배당 대비 봤을 때 언더가 제일 좋아 보여요. 3.5라서. 왜냐면 요것도 승하고 마인을 보지만 북마케도니아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북마케도니아도 승이 1.06에 이제 배당이 좀 올라가서 이제 1.42까지 올라갔는데 1마인이 이러다 한 골 차로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승 각인 배당이 너무 낮아서 안 갔는데 1마인이 안 나오면은 틀리는 거니까 어제 이제 폴란드처럼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차라리 페루제도의 득점력을 이제 거의 제로라 보고 체코가 아무리 골을 넣어도 3골 넘지 않길 바라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다득점 나오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언더 봅니다. 언더. 원래 승마인 보려다가 북마케도니아처럼 약간 좀 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경기.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추천 절차 부탁드리고 미축은 보고 저녁에 할 수 있음 할게요. 이게 왜냐면 내일 오전 일찍이라 뭐 배트맨으로 구매를 해도 되는데 이제 금액이 이제 오프라인하고 똑같이 10만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여유가 좀 더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뭐 늦게 일어나면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 낮에 뭐 J리그도 있고 제가 또 일정이 지금 애매해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저녁에서 할 수 있다. 오늘 저녁에 못하면 아마 내일 오전에 할 겁니다. 그래서 공지로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 경기 웨일즈하고 카자흐스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일즈가 지금 오늘 그 있는 팀 중에 순위가 가장 높아요. 29위. 노르웨이보다 높습니다. 체코보다도.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112. 자 일단 웨일즈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상대 전적이 없거든요. 카자흐스탄이랑. 그리고 결장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고. 자 일단 근데 웨일즈가 그 네이션스에서 무패였어요. 무패. 3승 3무. 무가 조금씩 있었는데 대부분 원정무였고 홈에서는 아이슬란드 4골 4대1 몬테네그로 잡고 그리고 튀르키예하고도 비겼고 그리고 그 전에 웨일즈가 홈에서도 뭐 크로아티아도 유로에서 잡고 핀란드도 4대1 뭐 튀르키예 아니면 뭐 폴란드 친선전 한국하고 비겼던 적도 있고 그래서 홈에서만큼은 웬만하면 안 진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카자흐스탄 지난번 한번 노르웨이전 네이션스에서 뭐 반짝 무승부를 했었지만 그 이후에 원정 가서 0대5로 털리고 그러니까 득점이 네이션스에서 단 한 골도 못 넣었어요. 6경기 연속 무득점에 최근에 이제 친선전을 좀 하긴 했는데 로코모티프 타슈겐트 이거 들어본 듯 안 들어본 듯한 이름인데 뭐 팀인 것 같은데 1대1로 비긴 이 한 골이 유일합니다. 북한한테도 0대2로 지고 퀴라소를 2대0으로 이기긴 했네. 그나마 가장 최근. 근데 뭐 그 전에 룩셈부르크나 아르메니아 아니면 아제르바이잔 뭐 슬로베니아전도 뭐 덴마크전 원정도 있습니다. 다 골을 넣었던 경기들이 있긴 해요. 근데 최근에 너무 득점력이 저조하고 상대가 너무 막강한 웨일즈라서 웨일즈 승 봅니다. 이거 배당들이 지금 또 반대로 카자흐로 빠지고 있는데 오늘 대체적으로 다
배당 적은 것 쪽으로 빠지는 건 거의 없어요. 스웨덴 말곤. 스웨덴 지금 1마인도 그 1마인밖에 없으니까 마인이 배당이 빠졌거든요. 스웨덴 마인이 좋아 보이니까 더 빠지기 전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몬테네그로 지브롤터는 또 원정으로 빠지고, 노르웨이도 몰도바 쪽으로 빠지고, 그리고 체코 페루 제도도 페루 제도 쪽으로 빠지고. 좀 그런 거 상관없이 갑니다. 웨일즈가 배당이 올라서 살짝 좀 찝찝하긴 하죠. 오르면 좀 뭔가 이제 변수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래도 분석한 거 보면은 뭐 카자흐스탄이 잘해야 비기는 정도지 이길 사이즈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배당이 그래도 다른 팀들의 그 나라들에 비해 높잖아요. 1.15 올라가지고, 그리고 1마인이 대부분 다른 건 뭐 1.5도 안 되고 1.4도 안 됐었는데, 요건 그래도 1.67이라도 이제 배당이 올라서 됐기 때문에 1.56에서 저는 2마인은 좀 애매할 수 있다. 근데 1마인까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오버는 예전에 카자흐스탄이라면은 사실 오버 가면 되거든요. 웨일즈가 홈이라 뭐 2대1 정도의 스코어. 근데 최근에 득점력이 너무 저조해서 언오버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다.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오늘 경기가 많지는 않은데 뭐 너무 막 2경기씩 가기보다는 다폴더 고배당 위주로 가시고, 다음 주에 리그 시작하면 그때 좀 더 경기 수를 낮추고 금액을 높여서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워낙 변수가 많고, 내일 미축이랑 낮 경기 J리그도 완전 오늘 가는 경기들보다 더 고배당으로 갈 거예요. 그래도 오늘은 확률 있게 가야 되는 뭐 폴더 수를 조금 높이고 배당만 살짝 높일 뿐이지, 내일 미축이나 J리그는 이제 J리그도 이제 시작, 미축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완전 예측이 힘들기 때문에 더 고배당으로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들 잘 조합해서 적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미축은 아마 저녁에 할 확률이 큰데 혹시라도 못하게 되면 공지 남길게요. 그래서 만약에 오게 된다면 뭐 한 8시 넘어서 뭐 늦으면 9시 넘을 수도 있고, 어쨌든 내일 오전 마감이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엔 요거 바로 올려드리고, 오늘 분석한 거는 내일 오전에 올릴 수도 있는데, 유튜브에 내일 오전에 올리면 좀 빡세겠죠. 미축도 분석이 오늘 하게 되면 오늘 올려드리고, 내일 혹시 생방을 하게 되면 미축은 아마 올리기 좀 빡세지 않을까. 진짜 일찍 하지 않고서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해서 오늘 낮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